대인은 친구와 함께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갔어. 여기는 안면 윤곽 수술 전문 성형외과. 무사고 병원. 무사고 병원? 실력과 명성을 갖춘 병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술을 집도한대. 예, 119입니다. 성형했다고요? 네, 저희 그 병원으로 트랜스퍼할 거예요. 오늘 분리대행 심해가지고 수술하다가 네. 지금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된 게 하나 있을 거야. 어떡해. 출혈량 얼마라고 돼 있어? 보통 200에서 400이라고요? 3,500cc 정도. 형사는 하시면 무조건 져요. 그 병원이 이게 돼 있어요. 49일이 지난 10월 26일 어머니는 대를 떠나보내셨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던 20대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발생한 의료 분쟁 수는 만여 건, 1년에만 약 2,000건의 분쟁이 일어나는 건데요. 건강해지려 찾아간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예상치도 못한 의료사고 발생 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의료사고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오늘 꼬마카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의료사고란 무엇일까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등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인과 환자의 갈등을 의료 분쟁이라고 하죠. 현재 정부는 2016년부터 시행된 일명 신해철법을 통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의료분쟁 조정을 돕고 있는데요. 이는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자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쏠리며 해당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과거엔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해도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조차 시작되지 않았지만 신해철법 개정 이후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며 환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료 분쟁이 시작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의료인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바로 환자에게 있다는 건데요. 2016년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한 권대희 군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걸 건 어머니는 의무 기록지 감정 결과를 수십 번 정독하시기 시작했어. 그리고 수술실 CCTV 영상도 하나하나 분석을 했어. CCTV 영상 분석표야. 처음에 수술방에 들어갔을 때부터 분 단위, 초 단위로 다 기록을 해놓으셨어. 결국 경찰은 성형외과 의료진과 간호조무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권대희 군 의료사고의 원인을 입증하는데 수술실 CCTV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알려진 후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이 개정됩니다. 권대희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인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없고 최소 30일가량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죠. 신해철법과 권대희법으로 의료사고 발생 후 환자 피해 구제 제도는 마련됐지만 의료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기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강 원장이 신해철 씨 사망 2주 뒤부터 진료와 수술을 해왔고 최근엔 강 원장에게 고도비만 수술을 받았던 외국인 환자가 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했던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가 의료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특히 지목되는 점은 한 번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다른 환자의 진료를 보다가 또 의료사고를 낸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도가 의료사고 발생 이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의료사고 자체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진료실에서 만난 의사가 의료사고를 낸 전적이 있어도 환자는 이 점을 알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의료사고 외에도 의사가 마약 투약이나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이력이 있음에도 의사가 그 사실을 숨긴다면 환자는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2023년 11월 20일부터 의료인이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더 이상 진료를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의료사고 이력제입니다. 의료사고 이력제란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잦은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의사나 의료기관을 피함으로써 반복되는 의료사고를 줄일 수 있으며 환자는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받아 전반적인 의료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의료위원회에 의사의 이름만 검색하면 의료사고와 범죄 이력 등 내가 진료받을 의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의사의 태도, 진료실 청결도 등 진료 행위와 관련된 정보도 검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독일 또한 2014년부터 중대사고 보고 시스템을 통해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의 의료사고 중대사건 발생 시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은 의료진의 과실이 확실한 의료 과오와 관련된 사고들은 의료 과오 보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큰 의료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의료사고 이력제 도입에 대해서 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이유엔 의료사고 이력제의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의료사고 이력제가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먼저 의료 분쟁 비율이 높거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전공의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 수는 OECD 평균보다 부족한 상황. 그런데 의료사고 기록까지 공개되면 해당 분야를 더 기피하게 되고 고난도 수술이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수술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악의적인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일부 의료인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수의 의료인은 개인정보를 강제로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들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 이견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의료계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의료사고로 환자와 의사 사이 불신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환자와 의료인 사이 신뢰도가 점점 위태로워져가는 지금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피는 내 아들의 생명인데 내 아들 피 3,500cc를 밀대로 깎아서 버리고 통에 담아서 갖다 버린 원장 장모 씨와 유령의사 신모 씨 구속시켜 주십시오. 지난 2016년 안면 윤곽 수술 도중 과다출혈 상태로 방치됐다 숨진 고 권대희 씨.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국회 논의 9달 만에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통과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권대희님 그리고 이나금 어머니께 저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유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많은 어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국민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신해철법과 권대희법. 하지만 모두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그 법이 시행될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법이 어떤 이의 죽음과 이름 아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닌 우리의 관심에서 시작해 수많은 목숨을 지킬 수 있길 기도해 봅니다.